프리미어리그뿐만 아니라 많은 리그에서는 돈 많은 클럽이 유망주를 영입하고 빅클럽끼리 몸값 경쟁을 벌이는 그림이 익숙합니다. 지난 몇 년간 브라이튼은 남들이 잘 모르는 선수를 싸게 데려와서 압도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후에 수십 배의 이적료로 판매해오는 행보를 보였는데, 오늘은 브라이튼이 어떤 철학과 시스템으로 항상 이적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브라이튼은 자신들이 빅클럽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클럽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전략이 시작됩니다. 무리한 연봉 경쟁도 하지 않고 과도한 이적료 지출에도 나서지 않지만, 그렇다고 목표가 낮은 것도 아니며 그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는 법을 선택했을 뿐이죠. 브라이튼의 구단주 토니 블룸은 축구판에 있어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원래는 성공한 도박사이자 통계 기반 베팅 분석 기업의 창립자였고 확률과 시스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을 인수한 이후에도 구단 운영을 일종의 데이터 실험처럼 접근하는데,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장기적 수익이죠. 단기적으로 스타 선수를 사서 승부를 걸기보다는 철저한 기준 아래에서 낮은 투자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실현할 수 있는 자산을 수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자연스럽게 이적 시장 전략에도 반영되는데, 브라이튼은 언제든 주축 선수가 팔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운영되며 누구도 팀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뿌리처럼 깊숙하게 박혀있는 것이죠. 또한 브라이튼은 브랜드보다는 기능을 보는 팀으로, 이름값이나 국가대표팀 경험이 많은 것보다 팀의 철학과 전술에 얼마나 잘 맞는지, 성장 가능성이 어디까지로 보이는지, 그리고 금액 대비 위험 요소는 어떤지, 이러한 실용적 기준을 바탕으로 스카우팅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낮은 연봉 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팀이 되었죠. 브라이튼의 이적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스카우팅입니다. 단순히 선수를 잘 보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언제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가 그들에게는 모두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브라이튼은 전통적인 유럽 상위 리그에서 경쟁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스카우팅을 펼치는데, 남미, 아프리카, 일본, 벨기에, 노르웨이 같은 지역들이 주탁이시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시장 규모가 작고 비교적 저렴한 이적료로 유망주를 확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빅클럽들의 관심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브라이턴은 일본의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뛰던 미토마를 약 300만 유로로 영입할 수 있었고, 에콰도르의 인데펜디엔테 델 바이에서 카이세도를 500만 파운드에 영입하였는데, 이들의 잠재력을 단기간에 간파하고 저렴한 가격에 선점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 덕분이었죠. 브라이튼은 선수의 피지컬, 기술, 경기 데이터 등은 물론이고, 해당 선수가 향후 2-3년 내에 팀 전술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리죠. 그 과정에서 단순 수치가 아닌 실제 플레이를 장면 단위로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으며, 기존 선수단과의 궁합까지 감안해 리스트를 정리하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 브라이튼은 선수 영입 전에 외부 파트너 리그나 위성 구단으로 미리 임대 보내서 검증하는 방식도 자주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벨기에 일부 리그의 유니옹 생질로아즈인데, 이 클럽은 지금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한때 토니 블룸 구단주가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클럽으로, 브라이튼 유망주들이 유럽 무대에 적응을 시도하는 중간 거점 역할을 했죠. 다시 말해 브라이튼은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먼저 선수를 확보하고 유럽에서 기량을 다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뒤에 이적 시장에서 최고가에 판매하는 구조를 완성시킨 클럽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감 중심의 스카우팅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스카우팅을 강화해오면서 수년간의 누적된 데이터와 실제 스카우트들의 현장 정보가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브라이튼 스쿼드이며, 이 시스템은 앞으로도 선수 한 명 한 명이 떠날 때마다 그 공백을 메워줄 다음 퍼즐을 준비해두는데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브라이튼의 이적 전략이 얼마나 정교하고 효과적인지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브라이튼은 에콰도르 리그에서 그를 단 500만 파운드에 영입했고, 단 2년 만에 첼시로 1억 1,500만 파운드라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 중 하나로 판매했습니다. 카이세도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공수 밸런스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성형 선수로 성장했고, 브라이튼은 그를 전술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자산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마르크 쿠쿠렐라인데, 그는 스페인 헤타페에서 1,800만 유로에 데려온 풀백 자원으로 브라이튼은 그의 빌드업 기여도와 포지션 유연성에 주목했고, 결국 1년 만에 첼시로 6천만 파운드에 판매하며 거의 3배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죠.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는 알렉시스 메갈리스터가 있는데,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700만 유로에 영입된 그는 월드컵 우승 직후 리버풀로 이적했는데, 브라이튼은 계약 구조에 따라 이적료는 비교적 낮았지만 그 이전 시즌 동안 메갈리스터를 팀의 주축 플레이메이커로 키워내며 팀의 전체 밸런스를 구축하는 데 핵심 자원으로 활용했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는 일본의 미토마로, 그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300만 유로 정도에 영입된 뒤에
벨기에 유니옹 생질로아즈에서 적응기를 거친 후에야 브라이튼 1군에 합류할 수 있었고 22-23 시즌부터 EPL 최고의 드리블러 중 한 명으로 떠올랐죠. 현재 시장 가치는 4천만 유로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빅클럽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외에도 트로사르, 비수마, 화이트 등 다양한 선수를 저가에 영입하고 전술적 활용을 통해 시장 가치를 끌어올려 판매할 때는 높은 이적료로 수익화에 성공해왔죠.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이 단순히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보다도 브라이튼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팀 성적도 함께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브라이튼의 이적 전략은 분명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 역시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고 그 약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주축 선수들의 지속적인 유출인데 브라이튼은 지금까지 핵심 선수들을 매 시즌 떠나보냈고 많은 이적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 그만큼 팀 전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22-23 시즌 이후에는 카이세도, 메갈리스터, 쿠쿠렐라, 트로사르, 비수마 같은 주전 자원들이 하나둘씩 차례대로 팀을 떠났고 단기간에 그 자리를 모두 메우는 것은 아무리 체계적인 팀이라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선수 구성을 갈아 끼우는 과정에서 팀의 조직력이나 경기력 완성도가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는데 실제로도 유럽 대회와 리그를 병행하던 23-24 시즌에 부상자 발생과 체력 문제 그리고 전술 적응 문제로 인해 경기력 기복을 겪었고 결국 리그 후반부에서 하락세를 보였죠. 또 다른 문제는 이적 시장 내 경쟁 심화인데 브라이튼의 이적 시장 전략이 워낙 성공 사례로 주목받다 보니 이제는 빅클럽들도 비슷한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맨시티, 첼시, 아스날 같은 팀들이 이제는 남미, 일본, 벨기에 리그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브라이튼이 과거처럼 저렴한 가격에 선수를 데려오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브라이튼만의 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셈인데 여기에 더해 선수들의 에이전트 영향력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브라이튼은 원칙적으로 주급 상한선을 정해 두고 있는데 주전으로 성장한 선수들이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고 나면 곧바로 재계약 거부나 이적 요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단은 팀 전력 유지를 위해 무리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유망주로 교체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죠. 마지막으로 데제르비 감독처럼 특정 스타일을 구축해낸 지도자가 언제까지 남아줄 수 있느냐도 변수입니다. 감독의 이탈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데제르비는 2024년 여름에 팀을 떠나며 후임 감독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기게 되었죠. 브라이튼이 아무리 체계적이라고 해도 사람 중심의 스포츠인 축구에서 감독이나 핵심 인물의 이탈은 단기간 내 시스템의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이튼은 분명 기적에 가까운 성공을 보여주었지만 이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려면 스카우팅 시스템을 더욱 확장하고 유소년 육성 기반을 강화하며 전술을 담당할 감독과의 철학적 일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브라이튼의 이적 시장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축구계에서 돈은 언제나 힘이었지만 브라이튼이 그 공식을 정면으로 뒤집은 클럽입니다. 이 팀은 단순한 언더독이 아니라 이적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읽고 먼저 움직이는 하나의 축구 모델로 그들의 방식은 이미 유럽 전역에서 벤치마킹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브라이튼이라는 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